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네요. 네, 인사하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새롭게 오픈되는 음, 낭독스쿨 새로운 과정을 맞아요. 소개하는 그런 라방을 하려고 해요. 음, 이번에 오픈하는 것이 진짜 음, 저희의 야심작이죠. 그렇죠. 작년부터 아마 우리 영문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할 시일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상당히 설레입니다. 네. 네. 왜 제목을 말 안 하고 아, 낭독하는 영문법. 네. 우리 영문법 과정이 드디어 낭독스쿨에 시작이 음, 됩니다. 네. 이 영문법 과정에 대해서 특히 엄마표 영어를 이제 오랜 기간 해온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 혹은 그 전에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음, 아이들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문법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오랫동안 남고 정말 쓸 수 있는 영문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영어 유치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음, 전문가적인 그런 소견을 피력한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네. 영문법과의 전쟁이 선포된, 하나하나씩 어,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네네. 영문법입니다. 네. 왜냐면은 영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음, 중학교 이후인데 음, 너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내려오는 맞아요. 추세여서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음, 제가 급기야 또 현수쌤이랑 이렇게 음. 영문법 과정을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영문법 과정을 음. 이렇게 디자인하게 됐네요. 네네. 네. 자, 저희가 연일 뭐 매일매일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지 고민을 해서 오늘 이제 완성된 자료 형태로도 보여드리고 이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까 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법은 음,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그것을 이제 전반부에 달님께서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과정으로 개발했고 어떤 교환과 어떤 음원, 어떤 액티비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개념을 이해시키고 체화시키고 끝내는 이제 강화시켜서 오래오래 남게끔 이제 도와드릴지 그걸 설명을 지금부터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부, 2부 나눠서 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제가 영어 문법을 언제 시작해야 하나, 음, 영어 문법 시작의 적기,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영어 문법을 추천해야 하나, 음, 그걸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 공유된 건가요? 네. 화면 공유가 됐습니다. 됐네요, 됐네요. 네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언제 시작해야 될지, 음, 사실 영어 문법이 시기가 적절하면 음, 굉장히 효과가 있죠. 효과가 음, 있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개념을 쉽게, 뽀송뽀송하게 음, 어,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다만 시기가 너무 앞당겨져 있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영어 문법이라는 건 꼭 배워야 되냐, 음, 배워야만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성인이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 음, 성인 학습자의 경우 문법을 알면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스어를 독학을 한 적이 있는데, 음, 프랑스어를 엄마표 프랑스어, 엄마표 영어처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왜냐면 너무 공포예요. 그렇죠. 도대체 주어는 어디 있고 음, 목적어는 어디 있고 도대체 이 문자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음, 건가? 그러니까 약간 분석적인 이해를 해야 음, 성인들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일본어 공부를 하든 뭐 중국어 공부를 하든 프랑스어 공부를 하든 그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면 음, 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튼튼한 보조바퀴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성인 학습자의 경우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언제 효과가 있냐면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이 될 때, 음, 그리고 문장을 쪼개서 단어와 단어를 분해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음,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의 경우 문법이 굉장히 득이 돼요. 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그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음, 그게 바로 문법의 강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인풋이 거의 없어도 어떤 문법의 규칙을 알면, 나 문장 쓸 수 있는데? 나 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신감까지 주는 그게 문법이에요. 근데 반면 어린이 학습자의 경우 문법을 어린이 학습자한테 들이밀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어린아이들은 외국어를 습득할 때, 그리고 모국어를 습득할 때도 어떤 규칙을 이해하고 어떤 패턴을 이해하는 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의미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스토리로, 음, 이야기로, 노래로, 이런 식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 못하는
어린이기 때문에 음, 이런 방식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인 문법 용어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적인 굉장히 고도의 추상적인 언어거든요. 음, 근데 그걸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7살짜리 아이한테 들이밀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어린아이의 뇌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우선 그 추상적 개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문법을 접하면 분사 구문이 뭐야? 분사가 뭐야? 음, 시제일치, 시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음,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주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음, 관계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가 뭐야? 관계는 또 뭐고? 그러니까 이런 용법 자체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적인 설명을 듣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영어 너무 어려워. 그쵸. 용어 자체도 그렇고. 예, 무슨 말인지 네, 모르는데 계속 교실에 앉아서 그걸 듣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포기자가 돼요. 영어 맞아요. 포기자. 우리 수학이 그렇잖아요. 네. 수학 어떤 딱 개념을 한번 놓치면 놓치면 수학 선생님이 자체 수업이 싫어지죠. 수업 네,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외국어도 아니고 이게 맞아요. 외계어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수업 시간에 아이가 뇌를 그냥 놓게 돼요. 그래서 음, 수학을 포기하다 수포자가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문법을 들이밀면 영어 포기자, 영포자를 만드는 지름길. 제가 저렇게 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네. 5학년 때 영문법을 엄마가 너무 일찍 음, 들이밀어가지고 음. 초부정사 하면서 영어를 부정할 뻔했어요, 정말. 그치. 그리고 동적, 목적어 막 이런 거 배우면서 동족을 싫어할 뻔했어요. 어, 말이 안 되는 그 문법 용어와 개념들이 맞아요, 이해가 안 맞아요. 되는 제가 뭐 또래에 비해서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5학년 됐는데 너무 어, 힘들었어요. 영어 그게 포비아가 그러니까 생겼어요, 예,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음, 정도면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음, 초등학교 음, 5학년 정도면. 그러니까 음, 더 나이가 좀 들어야 음, 뇌가 좀 분화가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영어 포비아가 생기고 영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he go to 음, school이라고 썼더니 음, 엄마가 he goes to school이지. 음, 내지는 선생님이 야 he는 3인칭 단수니까 음. 그 수를 일치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수일치가 뭔 수일치. 말이야? 네, 이렇게 되죠. 고에다가 ES를 붙여야 되는 거 몰라? 음, 3인칭 단수잖아.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언어가, 그러니까 영어가 언어가 아니라 약간 수학 공식처럼 돼서 음, 말을 할 때마다 위축되는 거죠. 음, 잠깐만, 나 이거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또? 음, 나 문법을 잘 모르니까 난 영어를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틀릴까 봐 말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음, 근데 사실 언어라는 건 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음, 모든 학문이 위축되면 절대로 발전이 되지 않아요. 위축이 되면 절대로 이렇게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언어라는 건 자고로 아무 말 대잔치를 허용을 해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틀려보고 그래야만 그러니까 자전거도 처음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져야 중심을 음,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지 나를 위축시키는 그 어떤 장치도 없어야지 이 언어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 문장의 의미, 스토리의 맥락, 이 흐름을 집중하면서 쭉 다독을 하거나 청독을 하기보다는 문장 하나하나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I enjoy swimming. enjoy 뒤에는 ing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음, 그림책을 읽다가도 이런 문법적인 분해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음, 그 아이가 숨이 긴 영어 원서를 읽는다? 숨이 긴 영어 소설을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아이들이.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문법을 계속 따지고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면은 영어 인풋을 다량으로 소나기처럼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음, 이런 게 없어야만 이야기의 의미에 아이들이 꽂힐 수 그쵸. 있고, 그래야만 사실 그 챕터북도 쭉 읽는 거고, 음, 영화도 쭉 계속해서 듣는 거고, 이게 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어린 시절에 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아요. 4번이 저는 가장 치명적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더 이상 습득하는 걸 방해하게 되고 그 장애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길에다가. 예. 다량의 인풋이 있어야만 음, 그 안에서 패턴을 아이가 나름대로 그렇죠.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는 패턴이 바로 나중에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렇죠. 클릭하는 지점을 만드는 건데, 커넥터도한번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 영어 인풋을 다량으로 할 수가 없다. 요게 바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인학습자한테 문법은 지름길이에요. 그 언어를 조금 빨리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의 음, 자신감을 주면서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지름길이지만 어린아이들한테 아직 뇌가 구체적인 어떤 개념화가 안 되는, 추상적인 개념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문법 용어를 들이밀면 문법이 지뢰밭이 된다. 그렇죠. 와, 지름길이 아니라 지뢰밭. 중간중간에 이제 터지는 거죠. 터져요. 그래서 이래서 위축되고 저래서 저에서 위축되고 위축되고, 그래서 안 읽고 안 음, 듣고 말 안 하고 그쵸. 그러니까 영포자를 만드는 지름길인 거예요. 음, 영어를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만들어 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 여기저기 터지는, 어, 네, 문법이 지뢰밭이 될 수 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어린이 학습자에게는 문법을 접근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언제 시켜야 언제 해야 되냐? 되냐? 하긴 해야 중요한 되는데 질문이죠. 예. 중학교 때 우선 학교에서 문법 용어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문법 용어는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문법을 언제 시작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이들의 뇌가 음, 언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문법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피아제의 발달 심리학 음, 기준으로 저희가 구별을 해본 건데요. 음,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과 중학생을 한번 구별을 해봤어요. 음, 초등학교 저학년은 여러분들도 얼핏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음, 전 조작기라고 해서 조작하기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 조작이라는 것은 뭐 무슨 레고를 만들고 퍼즐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어떤 개념을 조작해 본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before, pre, 전 조작기거든요. 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he goes to school 이렇게 말을 하건 음. he go to school이라고 말을 하건 구별을 못 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별 차이 없죠. 근데 대충 고라는 의미, 음, 간다, 학교를 간다라는 의미만 생각하지, 음, 그러니까 의미만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리지, 음, 이거 문법적으로 우선 go랑 goes 문자를 읽지도 못하고, 음, 아직 잘 못 읽고, 그리고 go랑 goes의 차이가 명확하게 안 음, 들어와요, 뇌에.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발달상 그런 거예요, 뇌 음. 발달상.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럼 문법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턴이죠. 반복 노출하고 패턴을 계속 노출하는 거. 음. 그래서 우리 영초탈 같은 게 그런 패턴이에요. 맞아요. 네. 패턴을 계속 노출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의미와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하고 음, 체화를 하는 거지 음, 문법적인 용어 설명은 전혀 안 들어가 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1, 2, 3학년 때 썼던 영어 일기를 이번 음, 문법 과정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음, 봤거든요. 음, 저도 1, 2, 3학년 때 영어 일기 썼으니까. 음. 근데 거기 보면 I going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아, 근데 선생님이 거기 to를 넣어주시고 그러셨는데도 그 당시엔 그게 왜 필요한지 음, 몰랐고 음. 나중에 가서 I am going to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I am going to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 그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의 현상이에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뇌가 네. 이해하고 활용할 만한 정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이렇게 애들이 라이팅 할 때 음. 문법적인 오류가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죠. 완전 아무 글쓰기 대잔치를 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음, 문법적으로 여기가 틀렸네, 뭐 펑추에이션이 틀렸네, 여기 음, S 왜 붙었어, To는 왜 빠졌어, 음, 이걸 이해를 못할 나이에요. 음,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뇌가 아직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때야말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야말로 마음껏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런 음, 문법적인 오류를. 음, 하지만 메시지만 정확하면 된다. 음, 네 이런 생각했구나. 여기는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러고 음, 넘어가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구체적인 조작기라고 해서 음, 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건 못하는데 규칙을 빨리 체득해요. 음, 규칙을 빨리 알아채요. 그리고 또 이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제 모국어든 영어든 문자를 서서히 읽게 되고 음. 문자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문장의 규칙을 애들이 찾게 돼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go to school 이러면은 음, 고가 조금 이상한데? 음. 어, 뭐좀 이거 뭔가 심상치 좀 않은데 이상한데? 분위기가. 그 영어 인풋이 많은 아이들은 또 감각적으로 느끼죠. 맞아요. 그 규칙을 이렇게 감으로 익힌 아이들은 음, he goes to school 아닌가? 이렇게 음, I go to school 이건 맞는 것 같은데 he goes to school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음, 라는 느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음, I go to school, I going to school이 음. 아니라 I am going to 그렇죠. school. 이런 것도 어떤 패턴을 규칙으로 감으로 알아맞추는 시기가 바로 이 구체적인 조작기예요. 음, 그래서 이때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특히 5, 6학년 아이들은 우리 낭독하는 영문법 초급 과정에 아주 적합한 그렇죠.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음, 초급 과정이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패턴으로, 챈트로, 음, 노래로 이런 맞아요. 식으로 통째로 외우게 음, 만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작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한테 음. 적합한 게 우리 낭독하는 영문법 초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법을 체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쵸, 예, 그쵸. 이해시킨 다음에 계속 바로 체화로 듣고, 넘어가는 데 말해보고, 듣고, 노래해보고 해서, 음, 어, 왠지 이건 틀린 것 같아. 음. 그래서 감으로 맞췄는데, 음. 감으로 풀었는데 다 맞는 그쵸, 그쵸. 그런 그걸 단계가 요 노리는 거죠. 단계라고 할 네. 수 있어요. 네. 근데 중학교가 되면, 음, 중학생이 되면 이제 아이들의 뇌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음, 어떤 가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문장을 단어로 이렇게 쪼개놓고 다시 붙여놓고 해도 그 구조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뇌가 돼요. 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용어를 그쵸. 소개해 줄 수 있고 음, 그 문법 용어를 이용해서 내가 설명까지 할 수 있어요. 음, 음, 동생한테. 음, 예를 들어서 동생이 he go to school이라고 썼으면 여기 he가 3인칭 단수야. 음, 3인칭이라는 건 그녀, 그 음, 이런 걸 3인칭이라고 하는데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뒤에 나오는 동사에 es를 붙이거나 음, s를 붙여 음,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음, 이게 바로 수를 일치시키는 거야. 음, 주어가 1인칭이면 이렇게 하고 음, 뭐 주어가 뭐 다인칭이면 이렇게 한다. 음, 이런 걸 문법적으로 알아듣고 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중학생 때야 돼서 비로소 음, 이게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이 중학생들은 우리 영문법 과정, 중급 과정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쵸. 만큼 네. 그렇게 뇌가 방금 발달한 전에 거죠. 주신 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예고요. 이 음, 뭐 ES 붙이는 거에서 이제 넘어가서 중학교 때는 완료 시제라든가 가정법이라든가 수동태라든가 맞아요. 뭐 관사의 개념이라든가 관계 대명사 관계사 상당히 깊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음, 중1, 2, 3학년 때 다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럼 시험을 일단 이제 잘 봐야 되고 또 그러니까 내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중급 과정에서 많이 챙기고 초급 과정에서는 정말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약간 이런 개념을 이제 아이들이 알고 그걸 이제 빨리 체화해서 이게 이제 목적성 있는 목적어나 약간 음, 이런 걸 이제 감을 잡게끔 해주는 그런 그 훈련이 있으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음.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음, 여러분들이 대충 우리 아이는 요 단계니까 이런 거 하면 무리겠구나. 음, 우리 아이는 이 단계니까 요걸 시도를 해봄직하구나. 이런 걸 좀 그렇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2한 4개 아이고, 영어 아이고. 초보, 그래서 영초탈 과정이 사실 바로 2한 4개 아이고 아이고 영어 아이고 초보 이게 자동 그게 돼 맞아요. 있구나. 예. 영초탈 같은 경우가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그러니까 초등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음,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런데 영초탈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문법적인 개념들이 숨어 그렇죠. 있어요. 현재 완료도 있고, 예, 그쵸? 네, 현재 완료도 있고 진행도 있고 과거 진행도 있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시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패턴이고 음, 아이들이 의미로 이해하는 그렇죠. 나이기 때문에 음, 초등학교 중학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음, 그래서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I go to school, he goes to school, they go to school.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살짝 뭔가 바뀌는 변화가 느낌이네. 있네? 예, 이걸 알아차리는 시기가 그렇죠.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음, 4, 5, 6학년. 이걸 전혀 못 알아차리는 시기가 1, 2, 음, 3학년이고. 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문법적으로 틀리는 건 정당하다. 음. 그 아이들의 뇌 발달상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현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미국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라이팅 할 때 그렇게 음, 타박하지 않아요. 음, 내용만 전달이 잘 되면. 음, 그리고 이렇게 뭐, I can't wait to see you. 음, I can't wait to tell her. 음, I can't wait to read that book. 음. 이렇게 I can't wait to가 완전히 입에 붙도록 패턴을 외우는 게 바로 영초탈이잖아요. 역조탈이죠. 그래서 요 정도는 초등학교 중학년, 초등학교 고학년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다. 음.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영초탈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게 문법이 내재적으로 녹아 있다고 설명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 맞아요, 패턴으로 맞아요. 익혀야 되는 문법이기 2한 4개 영어 때문에. 초보, 음, 그래요. 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을 디자인했는지 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텐데, 기본적인 흐름은 챈트와 노래를 통해서 패턴을 통해서 영문법을 문법 용어 하나도 없지만 음, 서서히 문법 용어를 스며들게 해서 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노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기본적인 문법 용어들이 섞여 있다. 음, 그래서 패턴과 문법 개념을 함께 가져가는 게 저희 영문법 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스토리를 가지고 연습 문제를 푼다던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연습 문제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
또 현서 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개념 설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음. 잘 짜셨어요. 네, 이따가 자세히 저희가 네네. 초급이랑 중급 과정 음. 현서 쌤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준비하셨는지 볼 수 있을 것 특히 같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뭔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문법 책들의 예문들이 상당수가 현실에 쓸 수 없는 죽은 예문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맞아요. 안타깝지만 정말 살아있는 정말 아이들의 동화책이라든가 뭐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스토리와 예문들을 가지고 문법을 하면 그만큼 더 실용적이고 아이들이 바로 나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죽어 있는 예문은 절대 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스토리와 예문들로 문법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런 그냥 문법 이렇게 I run to the 음, field 뭐 he runs to the field 이런 식으로 어, 그 문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음, 챈트로 불러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과가 주어랑 동사의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렇죠. 문장의 오형식 중에 누가 오랬냐. 예, 일형식입니다. 예, 네. 예. 문장 오형식 중에 이정식. 일형식인데 아이들한테 그런 문장 형식 얘기 안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주어를 찾고 동사만 찾으면 게임 끝이야. 음, 그 문장의 뜻이 대충 다 이해가 돼. 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게 일과예요. 그래서 일과는 주어랑 자동사, 음,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음, 이런 얘기는 아이들한테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음, 우리가 이해하는 음, 뭐, 주어랑 자동사를 찾는 건데 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챈트를 만들었습니다. 음. I love soccer. 음. 어? 잠깐만요. I love soccer. 너무 신난다. I run to the field, ready to play. I kick and pass. Can pass. He kicks and passes. Kicks and pass. I shout and jump. He shouts and jumps. I slide and spin. He slides and spins. I fall and smile. He falls and smiles. I cheer and win. He cheers and wins. I love soccer. Nothing's better. 이렇게. 잘 만드셨다, 영상. 네, 그래서 이게 he일 때는 뭐 folds, smiles, cheers, wins, s가 붙는다라는 걸 말로 표현하고 문법 용어로 전혀 쓰지 않지만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는 저 거죠. 챈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he He does, 뭐 kicks. he kicks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Falls. 예. passes 하는 거 아니야? slides 아니야? 음, 이렇게 체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일주일 내내 이거 챈트를 틀어주면 음,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규칙을 스스로 챈트를 부르면서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그렇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 선생님이 또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음, 이것도 역시 주어랑 동사, 음, 주어랑 자동사로 구성된 챈트예요. 음, 그래서 모닝 루틴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뭐 음, 기지개를 편다, 뭐 웃는다, 음, 뭐 이런 식의 자동사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음. 현 선생님이 요즘 작곡에 아니, 푹 우리 빠지셨더라고요. 낭독스쿨 선배들은 수노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좀 헤비하게 사용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음, 수노로 노래 만드는 네.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유료 결제해서 유료 결제. 네. 대신 구독해드립니다. 합니다. 유료 결제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my morning routine 음, 여기에서도 역시 주어가 I일 경우와 음, 3인칭 단수인 he일 경우 음, 어떤 식으로 동사가 미세하게 변하는지를 그렇죠. 이제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음, 익히게 해요. 음. 들어보세요. My morning routine. I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good today. I yawn and stretch, he yawns and stretches. I sit and blink, he sits and blinks. I stand and breathe, he stands and breathes. I cough and sneeze, he coughs and sneezes. I smile and laugh, he smiles and laughs. I am ready to start the day. 신나네요. 이걸 애들이 계속 가사말을 보면서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듣기만 해도 계속 이 인풋이잖아요, 여러분들. 음악이랑 겹쳐서 잘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서 노래랑 패턴으로 어느새 아이들이 문법적인 개념을 체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문법 과정이나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 끝나면 연습 문제,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랑 동사 찾는 거, 주어랑 자동사 찾는 거, 이런 거 문제집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음 문장에 동사의 밑줄을 치시오. 다음 문장에서 주어의 밑줄을 그으시오.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의 밑줄을 그으시오. 이런 게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하나도 안 먹혀요.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 문장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out of 문장들이에요. context에서 그래요. 예, 네. 내 삶과 내 전혀 연관도 관심과 없고, 방금 내가 읽었던 네. 책과 뭐 음.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애들이 이게 바로 되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아까 제가 연습 말씀드린 죽어있는 문제거든요. 예문들이에요. 문법, 뭐 문장 자체가 틀리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아이들이 스키마랑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의 뇌를 음, 자극하는 어떤 도입부가 없이 이런 없어요.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방금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음. 그냥 기계적으로 위, 주어, 다음 게 어, 주어인가? 뭐 이런 뭐 두 식으로. 번째 건 동사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음. 문제 푸는 스킬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채 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중학생이면 괜찮아요. 음. 중학생이면 out of context여도 음. 그냥 뭐 대충 수학 수학 문제 인수 풀듯이. 문제 뭐 공식 써가지고 문제 풀듯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근데 풀어나갈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하는 건 뭐냐면 연습 문제를 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소구와 방금 읽었던 명작동화, 명작동화. 방금 읽었던 영어 뉴스에서 주어랑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 좋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센틱한 그런 텍스트에서 음. 문제를 뽑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이야기는 명작동화 커다란 순무의 한 장면입니다. 아,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죠.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를 찾아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a man lives with his wife. They live in a small village. They have a beautiful garden. 이렇게 있으면 주어랑 동사만 찾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과에서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개념만.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A man. 친절하게 다 해주셨네. 이게 주어고 live 이게 lives 이게 동사고 they live 이것도 they가 주어 live가 동사. 그리고 이것도 they have a beautiful garden. A beautiful garden은 우선 목적어지만 우선 우리가 배운 거는 동사까지니까 여기다 주어 표시하고 여기다 목적어 저 동사 표시하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또 뭐 the man grabs the turnip. He pulls very hard, but it does not move.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It is too big. 이거 사실 보어인데 우선 일과는 보어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쵸. 주어랑 동사만 찾으면 돼요. He shouts. He pulls again. Still, the turnip does not move at all. 이것도 the turnip move. 핵심 동사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조동사 나중에 나오죠. 조동사는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동사가 두 개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중요한 동사 하나만 찾아. 그렇죠. 언제나 문장에는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고 앞뒤로 붙는 동사, 그러니까 조동사 같은 경우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핵심 동사만 찾으면 돼 하고 말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딱 초등학교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급 우리 영문법 초급에서 일과의 일과, 마지막 그 액티비티예요. 연습 문제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법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시키는지 현 선생님 강의와 그런 연습 문제 구성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아이들에게 이제 문법을 체계적으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좀 단계를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우리 영어 뉴스 때도 이제 단계를 만들었잖아요. 배경 지식을 이제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석을 다지는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를 만들었듯이 이 낭독하는 영문법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란 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를 좀 쉬운 용어를 써서라도 설명을 좀 간단하게 친절하게 해주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개념을 일단 이해를 시키는 선에서 제한된 어떤 그 문법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왜 하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체화하는 방법이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챈트나 노래, 그리고 우리 낭독 스쿨이잖아요. 낭독, 그죠? 그 이제 문장을 자꾸 읽어서 인증하는 그런 낭독까지 해서 이제 개념을 체화하는 단계고. 약간 패턴 낭독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문법 낭독은. 문법을 배워놓고 계속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걸 그 이해를 한 상태의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에요. 챈트 노래 낭독이란 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개념 강화를 해서 이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감각적으로 여기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내역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 문제가 이제 개념 강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해, 체화, 강화 이 세 단계인데 뭐 영어로 이제 reinforcement라고 하죠. 자꾸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오래 가는데 이걸 저희가 신호등에 표시를 해봤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된 건데요. 이 빨간색이 지금 신호등 멈춰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이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개념 이해를 이제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좀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에서 이제 좀 이제
몸에 익어요, 몸에 이제. 익는 단계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또 꽉꽉 막혀 있다가 이제 좀 뚫리고 이 대기 단계에서 이제 막 연습하고 낭독하고 이러면서 이제 체화가 되는 그 지점이 이제 노란색 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념 강화하고 연습 문제 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오랫동안 평생 이제 그게 남게끔 하는 쭉 이제 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린라이트잖아요. 음. 그래서 막혔던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뚫리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체화를 하게 되고 개념 강화를 이제 초록색으로 해서 이제 쭉쭉 가보자. 뻥 뚫려요. 네, 뻥 예. 뚫리는. 네, 문법에 대한 약간 모호하고, 그렇죠. 뭐가 뭔지 예, 모르겠던 예, 그런 마음이 뻥 뚫립니다. 뻥 뚫리는 그런 그 영어의 그린라이트가 되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단계를 이제 어떻게 교재로 저희 이제 구현을 했는지 보면 일단 저희 그 목차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이제 몇 주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러 상황이 있었고 달님도 뭐 몇 날 며칠 이거 붙잡고 있었고 저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잡았냐면 이 1강부터 10강까지 이 초급 단계에서는 정말 정말 기초적인 문법의 어떤 그 성분들, 그죠? 성분이나 뭐 품사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어에 해당하는 이제 품사 중에 이제 형용사, 부사, 동사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 내용어라고 그래가지고 핵심적인 정보를 담는 아이들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뭐 조동사라든가 전치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서 그 내용어를 먼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어를 이제 개념화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어, 기능어라는 음, 개념도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이나 4학년 애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 용어를 우리가 안 써요. 우리 설명드리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 아이가 만약에 음, 내용어와 기능어, 음, 이걸 품사 중에 구별해봐. 예. 갈라서 한번 구별해봐. 그걸 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그 아이는 중급 그렇죠. 문법 할 수 있는 맞아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초급에서는 정말 쓰는 문법 용어들이 여기 나온 문법 용어 거의 다일 거예요, 아마. 음. 명사, 대명사, 이런 정도는 써줘야죠. 예. 뭐, 동사, 이 정도 단어는 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어, 내용어, 뭐, 접속사, 뭐, 접속사는 쓰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문법 용어는 최소화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맞아요. 개념을 이해하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마지막에 부정문, 의문문은 이제 그 긍정문이잖아. I am hungry. 이걸 이제 순서 바꿔가지고 Are you hungry? 이것도 이제 순서 바꾼다는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챈팅과 노래를 듣다 보면은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 자연스럽게 되는 이게 질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I'm not hungry. 낫을 넣으면 이게 아니란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 체화시키고 그다음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급 단계에서는 이 12주 동안 한 강을 한 개념을 일주일 동안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이들을 좀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급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음,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음, 개념, 그리고 수식어가 뭔지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알면, 좋다. 그런데 음, 품사, 8가지 품사의 개념, 요걸 알면 음, 나중에 중급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음.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한테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설명을 해주는데, 음, 부사가 뭔지도 모르는 애를 붙잡고, 부사적 용법의 설명을 힘들죠. 백날을 하든, 안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초급 과정의 이 용어들은 음,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음, 음.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정말 기본 개념 확립이죠. 네. 말대로.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팔품사랑 문장 성분 다 알고 음, 의문사 만드는데 문제 없다. 음, 부정문 뭐 자유자재로 만든다. 그러면 사실 초급 과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이 흔들리는 경우 아니면 처음 문법을 접하는 아이들한테는 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과정이 또 초급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 요건 아는데 나 명사가 뭔지는 알아, 엄마. 음. 요 정도 그 기본적인 개념을 살짝 약간 흔들리지만 아는 친구들, 초등학교 음. 5, 6학년 아이들이 초급 과정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4, 5학년, 혹은 요즘 빠른 아이들은 맞아요. 4학년도. 그 아이들이 이제 아직 미취학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나중에 아이가 이제 문법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엄마 아빠가 미리 좀 이렇게 개념을 다시 한번 학교 다닐 때 문법 참 힘들었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문법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기분 좋은 그런 그 학습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미리 좀 학습을 엄마 아빠가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게 문법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아주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급에 가면 그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 나오는 문법을 다 이제 다룰 건데요. 상당히 좀 쉽게 설명을 잘 할 거면 문법 용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쓰긴 써야 되죠. 중급에 가면 이제 완료 시제를 이제 먼저 하는 이유는 시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열리거든요. 예. 멀티버스가 열리죠. 시제라는 거가 이제 그래서 이걸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줄 거예요. 이게 어디냐, 이게 어느 시점이냐, 이걸 하면서
거고 준동사 이제 들어가서 투부정사, 동명사, 그다음 분사까지 하고 관계사 치고 비교구문. 이게서 챕터 1이 이제 1개월 동안 4주 동안 동사의 변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제도 어떻게 보면 동사의 변신이고 투부정사나 동명사, 투부지거나 ing 하는 것도 동사의 변신이잖아요. 그런 어떤 테마를 갖고 한 달 내내 할 거고 길고 자연스럽게 문장 만들기는 이제 그 영어 문장이 길어지고 수식하는 구조들이 뒤에서 후식도 있고 앞에서 이제 앞에서 꾸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분사나 이제 분사 구문이나 관계대명사처럼 뒤에서 꾸미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문장을 길고 혹은 비교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을 길고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이제 그 또 4주를 갖게 될 거고 자, 가장 세련된 문장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가정을 한다든가 당한 얘기를 좀 한다든가 도치나 강조를 하는 그런 기법을 쓴다든가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영어의 그 난맥상 중에 하나 이 관사 아닙니까? 관사.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조사 되게 어려워해요. 은는이가. 특히 앞에 그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 해서 는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각적으로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나는 어제 빨래 안 했다? 뭐 이렇게요. 는이 왜 오는지 몰라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체화에서 자연스럽게 배웠지만 이런 게 이제 관사의 어떤 특징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더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관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 관사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기본적으로 평생 관사라고 하는 것이 아킬레스 건이 되지는 않게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고 어더의 근본적인 어떤 세상 차이를 뜯어보고 일주일 내내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저건 이제 마지막에 해볼게요. 저희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근데 3개월 차에 들어가는 이 수동태나 가정법이나 특수부문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면 정말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그럼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음, 놓칠 수 없는 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우리가 12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급, 중급을 나눠놨고요.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거는요. 네. 예비 중일 이상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자, 초급 그 과정 보면 이번에 사진을 달림 사진하고 제 사진을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지브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화풍을 이용을 할게요. 교재에. 네. 형 선생님도 저도 머리가 산발이네요. 좀 그러니까 떴네요. 네, 우리 아주 채찍띠가 잘 잡았네요. 네네. 네. 네, 아주. 네. 자, 이렇게 그 그림도 많이 넣어가지고 재밌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로컬라이즈 된 문법 책이지만, 이제 그 굉장히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어적인 컨셉을 알려주는 그렇게 좀 잡아볼까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개념 소개를 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1단계 개념 이해, 2단계 개념 체화, 3단계 개념 강화, 이렇게 3단계로 갈 건데, 이제 목표도 놓고 그림도 놓고 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좀 편집을 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1강에 예를 들어 그 주어 동사의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한 1부만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지 강의를. 문장의 뼈대를 이해할 때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문장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 즉 짧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겠죠. 바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 누가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알려줄 수도 있고요. 즉 누가 뭐를 했다. 이 두 개가 모이면 문장의 기본 뼈대가 잡히는데 바로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subject. 그래서 앞에 s를 따서 S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주인공이 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동사라고 부릅니다. verb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서 V라고 표기를 하기도 해요. 연습 좀 풀어야 그래서 됩니다. 이 두 단어만 여러분이 문장 내에서 잘 잡아도 문장의 뼈대가 기본적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문장 안에서 이 주인공에 해당하는 주어와 무엇을 했는지 그 행위나 상태에 해당하는 그 동사를 찾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문법 용어를 많이 쓰지 않고도 아이들한테 개념을 왜 이걸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게 그 일상 용어를 많이 가져다가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 그 3인칭에 대한 이야기는 초급에서도 하긴 할 건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S의 요소가 이제 감각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느끼긴 느끼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되게 특별한 어떤 주어들이 있다. 그래서 인칭이라는 게 이제 내가 1이고 네가 2고 그녀가 3이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인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S를 붙이는 규칙이 있다라고 정도는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채팅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막 이제 계속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인칭이란 말 자체도 초등생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되게 어려운 어려워요. 예. 개념적인 단어예요.
사람을 칭하는 거, 사람을 부르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인칭 이렇게 음. 하니까 벌써 거기서 무슨 말이야? 되게 이렇게 어렵죠. 아이들이 네.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이런 문법 용어는 정말 최소화할 건데 꼭 써야 되는 문법 용어는 그래도 몇 개는 좀 갖다 써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미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이제 강의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것만 다 드릴 겁니다. 이거 들어봐요? 잠깐 들어봐요. 앞에. 네네네. 자, 영어 문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어가 다 같은 주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고, 그녀일 수도 있겠죠. 자, 나를 I라고 하고, 너를 you라고 하고, 자, 그나 그녀는 he나 she라고 하죠. 이렇게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걸 불러주는 말이 있어요. 나는 1인칭이라고 하고, 너는 2인칭이라고 해요. 인칭을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누군가 제3자는 그나 그녀, 즉 he나 she와 같은 것을 3인칭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사가 이 3인칭이고 단수 주어일 때 s를 붙여주는 규칙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어 하면서 꼭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초급에서도 이 정도 레벨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빌드업을 잘해서 요 인칭에 대한 개념화를 일단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로 이제 하는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지금 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 문법 용어를 이해하진 않아도 돼요.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이거 계속 우리 반복해서 연습할 거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소리내서 읽어보자. 이 챈트는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유도하시면 돼요. 맞아요. 어머님이라면. 네. 자, 그래서 뒤에 거 계속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초급에서 이제 3단계가 아까 그 개념 체하거든요. 이제 2단계가 이제 개념 체인데 여기서 챈트하고 노래 낭독 그 아까 달님 만들어 주신 이 챈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박자 비트감이 있는 걸 갖고 계속 I sit and blink, he sits and blinks. 요 3인칭 단수 S를 앞에 설명을 들어서 애들이 정확하게 그 이해를 만약에 용어상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뒤에서 체화 단계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쓴다는 게 이해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본인이 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화수목에 이거 작업을 해요. 네. 체화 작업을. 저희가 화수목 3가지 버전의 그런 챈트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날에 해당되는 챈트를 듣고 혹은 따라하고 혹은 맞아요. 외워서 해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에 다 나가니까 이걸 나중에 묶어서 책처럼 약간 노래책처럼 그렇게 아이랑 활용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은 직접, 강의 듣고 화수목은 이렇게 챈트나 이런 걸 연습하고 그 3단계 개념 강화 연습 문제가 이제 그 아까 금요일 제가 날 보여드렸던 네, 연습 금요일 날 문제죠. 하게 네. 되는데 요 버전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주어 동사를 이제 동화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 그날 배운 내용을 여기다 실제 표기해 보는 그런 액티비티가 들어가겠죠. 자, 중급으로 넘어가면 이제 현재 완료 하나 셋 보여드릴게요. 자, 개념 이해 단계에서는 이제 중급에서는 본격적인 문법을 합니다. 여기서 용어도 당연히 쓰고요. 예비중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올라가서 3학년까지 어떤 선행을 미리 쫙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타임라인, 시제에서는 이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시점인지 이걸 잘 보여준 다음에 나 현재 완료가 왜 쓰는지부터 근본적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문법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요. 현재 완료 용법부터 들어가요. have 플러스 pp 그다음 용법. 근데 이 왜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시키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저도 한참 뒤에 이제 왜 현재 완료를 쓰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전공하면서.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 문법을 접근할 때 처음에 리드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완료를 왜 써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일단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그림에 보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즉 하나의 딱 정해져 있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발생한 일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현재 완료라는 언어 장치를 통해서 영어에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현재 완료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뭐뭐를 해왔다, 뭐뭐를 한 적이 있다, 방금 다 했다,
뭐뭐 해버려서 지금도 그렇다. 이게 다 다른 서술어로 처리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단 하나의 서술어 어떤 문체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친구의 정체입니다. 자, 현재 완료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have라고 하는 친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play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과거형이 played, 과거 분사형이 played거든요. 그러면 I have played. 그렇게 만들어주면 현재 완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샘플 빌드업이에요. 왜 이걸 현재 완료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술부하고 접점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동사 활용이 굉장히 다채로운 거예요. 굉장히 예, 다양해요. 영어는 그냥 네. have played 이걸 그러니까 다 끝인데 되는데 우리는 게임한 적이 있다, 게임 방금 끝냈다. 뭐부터 작년부터 해왔다. 어,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서술어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설명을 저는 우리말을 갖고 일단 설명을 해주고 걔네들은 영어에서 이렇게 한다 그 포인트 자체를 그렇게 시작하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체화 단계에서는 이런 훈련을 좀 해보자고 달님하고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걸 좀 만들어 봤어요. 현재 완료를 배우는 날은 뭐 할 거냐면 일기 쓰기를 할 건데 그날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완료 시제를 갖고 저희가 일기 한 편을 일단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이가 써도 되고, 직접 써가지고 챗GPT로 만들어도 되고, 이 현재 완료가 들어간 상태로 자기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저녁 먹고 쉬고 있다. 이 얘기를 완료 시제로 하는 거고, 완료 시제를 일단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갖고 저희가 응원도 드리고, 요거를 녹음해서 보니 낭독을 하게끔 유도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걸 이제 노래로도 좀 들어보게 할 건데, 이렇게도 노래를 하나씩 드릴게요. 완료 시제가 들어간 노래를 만들어 드릴게요. Today has been a good day. I have come home from school. I have changed my clothes. I have finished all my homework, so I feel relaxed. 노래 좋네요. I 감미롭네요. have also eaten dinner with my family.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노래 가사말에서 이제 체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 가사말을 그대로 갖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 또 다른 버전도 그냥 뭐 Today has been a good day. 좀 세구나 이건. I have come home from school. I have changed my clothes. I have finished all my homework. So 어쨌든 비장하네요. 아주. 그래서 숙제를 속상보 끝낸 것이 이렇게 비장하다는 거지. 줄이야. 행진곡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속탄 버전 약간 좀 하드한 버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비트가 강한 버전 그 두 가지로 드릴게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노래에 대한 감흥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이 체화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기조로 그 시제 현재 완료를 배웠으면 현재 완료, 가정법을 했으면 가정법, 수동태를 했으면 수동법 그걸 이제 이런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아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문법 예문을 무작정 다 갖다 아웃 오브 컨텍스트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그게 스토리가 있는 본인의 어떤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이렇게 완료 시제 이럴 때 쓴다라고 인지가 바로바로 될 겁니다. 나 방금 전에 유튜브 비디오 몇 편 봤어. 이게 완료 시제거든요. have watched 이게. 요걸 이제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참 세상 좋아졌죠. 이렇게 바로바로 AI가 작곡을 해주는 그런 시대다 보니. 자, 이렇게 해서 개념 강화 단계 이제 3단계까지 오는데 저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나서 금요일 날 연습 문제를 풀 겁니다. 연습 문제를 풀 건데 낭독 스쿨표 연습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장들을 갖다 놓을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관련된 예문들을 막 갖다 쓸 거고요. 여자아이들은 소셜미디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아이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그런 예문들을 만들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다 게임 관련된 거거든요. 네. 마지막 왕을 물리쳤다. 이 게임 해본 적 없다. 30분 동안 던전에 갇혔다. 이게 다 게임에 나오는 그런 거. 던전에 뭡니까? 지하에 약간 게임에 자주 나오는 동물 개념이에요. 뭡니까? 네, 지하 동굴 같은 데인데, 거기 막 갇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독 수풀표 연습 문제는 정말 아이들이 현실을 쓸 수 있는 문장들이고, 이거만 푸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일단 오늘 개념 강화를 하고, 일선 중학교 현재 완료가 이제 중간 기말고사의 현재 완료 관련된 문제들을 다 찾아드릴게요, AI로. 그래가지고 휘문중학교, 대치중학교, 어디 대구 여자중학교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저희가 원래 이게 유료 사이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Exam for You라든가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다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음, 유료 사이트거든요. 근데 음. 챗GPT가 이렇게 검색해서 이걸 추려낸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공개돼 있는 몰랐고. 자료들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계속 그렇죠. 찾으라니까 계속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그 문제 개수를 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걸 편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적인 목적은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로도 이제 그 문법 사항을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현실적인 문장에서도 문법 문제의 어떤 빈칸을 얻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중학교, 중간 기말고사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를 정확히 다 맞아야 되니까 기출문제나 예상 문제들 이제 같이 풀어볼 수 있는 요 부분이 약간 좀, 여러분과 꼭 여기까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특히 예비 중학생이 이런 정도 선행까지 하고 가면 언니 오빠들이 풀었던 중간 기말고사 문제까지 다 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책임지는 영문법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이 네. 문법 문제도 음, 조금 저희 아이들 보니까 음. 감으로 다 맞추는데 맞아요. 문법 문제집을 풀면 다 맞는데 내신 시험을 보면 꼭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맞아요. 문제도 심화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 저희도 그걸 고려해서 음, 누구나 다 100점 맞을 그런 문제 말고 그렇죠. 약간 함정이 조금 날카로운 음,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음. 이렇게 기출 문제를 그렇죠. 뽑아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내면 될 것 같아요. 중간이나 그 기말고사 기출 문제는 함정이 파져 있죠. 예, 변별력도 있어야 되고 보니까. 그 예, 중에서도 함정이 조금 뾰족한 걸 찾아야 돼요, 저희가.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 교환이나 챈트 스토리 교환을 PDF로 다 만들어 드릴 거고, 문법 연습 문제도 저희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음원은 강의 음원 나가고요. 챈트 음원, 그 다음에 스토리 음악. 아까 드렸듯이 이렇게 33 자료 음원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이 낭독하는 영문법 초급 과정, 중급 과정을 누구에게 음, 추천하냐? 그러면 음, 우선 초급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음, 초급, 중급 다 포함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 1번 영어 소리 인풋이 부족한 초등학생이나 부족한 중학생이 오히려 이 문법 과정이 약간 바퀴, 보조바퀴 역할을 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학원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돌다 보니까 문법 용어가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는데 음,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은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오히려 영어 문법에 대한 포비아가 생긴 뭐, 영어 지금 영포자 되기 직전인 아이들, 이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음, 또, 영어 문법을 집에서 내가 엄마표로 해주고 싶다. 음, 내가 미리 공부를 해서 아이한테 스토리텔링 문법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음, 문법도 충분히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스토리텔링하고 네가 이해한 투부정사는 뭐야? 음, 왜 그 앞에 투를 붙여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문도 만들어 보고 음, 개념을 스토리텔링도 해보고 이런 뭐죠? 놀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미리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엄마도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내 아이 첫 영어 문법은 현석쌤과 새벽달과 아, 함께하고 싶다. 좋다. 뭐 이런 소박하지만 웅장한 그런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과정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1년에 딱 한 번밖에 열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 문법 용어와 문장 감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과정을 추천합니다. 음, 그리고 또 초급이랑 중급이 연이어 이렇게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연달아 어떻게 개강하죠? 보면 사실 저희가 이걸 6개월 과정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음, 그런데 아이들마다 수요가 좀 다양할 것 그렇죠. 같아서 초급이랑 나눴어요. 중급을 따로 나눴어요. 3개월, 3개월에서. 근데 나는 3개월, 3개월 초급, 중급 쭉 연결해서 문법 수업 듣고 싶다. 엄마 음, 병어로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과정이니까. 네.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오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토국 과정은 4월 14일 날, 월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얼마 안 남았죠? 중국 과정은 이제 이게 7월 4일 날 종강을 하는데 바로 3일 뒤에 또 이렇게 저희 이어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영초탈 저희 패턴화에서 하는 그 과정도 1년에 이제 한 번만 개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 초보 탈출, 그 다음에 영문법이 이제 번갈아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은 영초탈, 6개월은 영문법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있으니 그 기회를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잘 판단하셔서 수강을 하거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최종 정규 과정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4월에 초급 영문법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저희 오늘 아침에 픽스된 부분들입니다. 7월에 중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초탈이 내년 7월로 옮겨질 거여서 이제 하반기에는 영초탈 개강이 없고 일단 영문법을 일단 집중해서 여러분하고 쭉 한번 해보고 그럴까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연간 일정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버전을 나중에 한번 단톡방들에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영문법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영문법의 어떤 두려움, 어떤 혹은 한 이걸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영문법 과정이 사실 저희가 사실 낭독스쿨에서 처음부터 기획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표 영어로 쭉 자랐던 아이들이 음, 문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목말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해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영문법 과정, 초급이랑 중급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무엇보다 단톡방이 있잖아요. 안 되거나 모르거나 그때그때 안 되는 어떤 막히는 부분들은 또 소통을 통해서 계속 풀어가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계속 소통 채널이 있는 문법 수업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일단 학원에서 집에 오면 물어볼 사람이 없고 음, 엄마한테 물어보면 화만 내시고 맞아요. 단톡방에서 문법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큰, 네. 낭독스쿨만의 장점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어떤 질문도 답변을 제가 성심성의껏 다 드리니까 실시간으로 그럼 문법은 특히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렇게 저희 영국어 과정 소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과정을 통해서 또 조만간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